안철수 후보가요, 자신의 선거 포스터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들이 나와 있는, 크게 나와 있는 상반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호, 이런 이제 정당, 이런 것들이 박혀 있는 그런 포스터를 쓰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3번 안철수 글자가 큼지막하고, 그리고 이 당사자는 손을 이렇게 번쩍 들으면서 이 상반신 어깨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거의 이 히프까지 나와 있는 긴 사진을 손을 들고 있으니까 더 올라가죠. 그래서 히프 위로 이렇게 이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을 내놨는데, 정작 의아스러운 것은 국민의당이라는 자신의 당 이름을 포스터에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정당 출신으로 출마해놓고 포스터에 자신의 당을 이름을 박지 않는 안철수 후보, 이것이 옳은 행위냐?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매우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를 등록할 때는 당 이름으로 했지만은 등록하면서 곧바로 연정이 이루어져서, 안 그러면 등록 직전에 연정이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 여러 정파들과 공동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 합의를 했다 하면, 그렇게 특정 정당을 앞세워서 나머지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다양한 정파를 불쾌하게 만들까봐 그런 선택을 했다고 이해를 억지로 할 수 있겠는데요. 안 후보는 아직까지 어느 정파와도 연정을 제안한 바도 없고, 날 돕고 싶으면 내 밑에 들어와서 돕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자, 변화하는 모습과 의지를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당보다는 국민을 앞세운 안철수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선 후보는 정당을 후보지 국민의 후보가 아닙니다. 자신이 있었던 정당의 활동, 어떤 내역, 정당의 정치 수행, 퍼포먼스 캐리어를 가지고 대선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의석이 하나도 없는 정당의 무소속 후보라면 모를까, 지금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전에 만들어져서 총선에서 38석, 그 이후에 2명이 더 입당을 해서 40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고, 그 정당의 정책 공약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이름을 이렇게 빼는 부분은 정당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저는 꼼수라고 봅니다. 이 포스터는 세계 광고제에서 29개 상을 받은 유명 광고인 이재석이 주도한 작품인데, 안철수가 이분한테 직접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석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인지도라면 당명 없이 로고만 들어가도 국민이 알아본다. 벤츠 자동차에 벤츠라고 쓰여 있고 나이키 운동화에 나이키라고 쓰여 있느냐? 나이키 운동화에 나이키라고 쓰여 있습니다. 벤츠 자동차에 벤츠라는 말이 직접적으로는 안 들어가도 차 안에는 벤츠라는 말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벤츠 자동차의 로고가 누가 보더라도 이 벤츠라고 인식할 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벤츠 자동차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이 소모품에 불과하지, 한마디로 국민들의 표를 얻는 그런 어떤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안철수가 벤츠나 나이키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소모품입니까? 비교를 할 때 해야 되죠. 한마디로 광고인의 눈높이에 국정을 맡겨서 망해버린 게 문화융성 차은택이, 최순실이 아닙니까? 그래, 정치를 갖다가 일개 광고인한테 맡겨가지고 이런 황당한 논리를 말하게 하는 겁니까? 자, 안 후보가 생긴 것은 곱상해도 안에는 체게바라가 있다. 부산 상남자다. 아니, 상남자는 안에 상남자고 밖에는 외유내강입니까?
그래서 외유내강이라서 토론회에서 그렇게 경직됩니까? 상남자가? 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보수 세력의 표를 받겠다고 당명을 지웠다고 보는데, 자, 안철수 후보는 결국 당보다는 국민을 앞세웠다. 근데 국민을 앞세우려면 국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 마음대로 국민이 당 이름이 국민의당이라고 무조건 국민들 전부가 안철수를 동의를 해줍니까? 자, 첫날 광화문에 가서 국민안전, 그리고 인천에 가서 촛불, 그리고 호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살아온 과정이 안 후보 한번 답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저는 어제 그랬습니다. 왜 당 이름을 뺐느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어요. 아니, 당론을 정하기가 싫으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당 이름을 빼버린 거 아니냐고 말을 했습니다. 자, 프레스센터 기자회견과 토론회에 가서 당론을 곧 정리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2주가 넘었습니다. 그 직후에 박지원이 언론에 나와서 당론을 바꾸겠다고 한 지 2주가 넘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도 국민의당은 사드 문제나 개성공단 문제, 햇볕정책 등에 대한 당론을 아직도 변경하지 않고 당론을 변경하는 대신에 당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포스터에서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면 됩니까? 자, 백보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요. 그래, 국정운영의 꼼수를 보이겠다는 겁니까? 햇볕 정책의 계승자 박지원이 당 대표로 있는 당에서 당론은 사드 반대고 후보는 사드 찬성이고, 당론은 개성공단 폐쇄 반대고 후보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전시작전권이나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에서는 안 후보가 박지원이나 국민의당 당론, 호남 정서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를 가지고 꼼수를 쓰면서 당론을 정리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하지 않고 공식 운동을 시작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1초가 바쁜데 여의도의 당사에 모여서 국민의당의 사드 반대 당론은 폐기하고 사드 찬성을 하고 개성공단 폐쇄도 찬성을 하고 햇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의총을 열어서 결의를 하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이 이긴다라고 하고 안철수와 함께 미래를 가자고 이야기하고 당선되면 협치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정치에는 기본적인 도의가 있는 겁니다. 자, 달리기 마라톤 경주를 하더라도 자신이 한국 출신인지 북한 출신인지 이디오피아 출신인지 케냐 출신인지 국적은 달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를, 정치 대표 선수를 뽑는 이런 마라톤 게임에서 출전한 후보가 자신의 소속 팀을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버리고 나는 전체 국민을 대표해서 마라톤에 나왔다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포스터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당론을 사드 등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면서 두리뭉실 슬쩍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자, 왼쪽 편은 왼쪽 편대로 그래, 사드 저거 뭐 되면 또 슬그머니 미국에 문제 제기할 거야. 개성공단 지금 뭐 문 닫아야 된다 하지만 되면 또 연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 표 얻어야 되니까 저쪽에 경상도 가서 그 영감들한테 개성공단 폐쇄 찬성하고 햇볕 정책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고 다니는 거 우리끼리 이해를 해야지.
호남에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 가서는 자신은 보수 우파의 후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개 표를 다 먹으려고 듭니까? 박쥐입니까? 네? 짐승들한테 가서는 나는 짐승이다 하다가 새한테 가서는 나는 조류다 이렇게 그러다가 세대입니다. 완전히 세대입니다. 어제 안 후보는 광화문 갔다가 인천 갔다가 곧바로 호남을 갔습니다. 호남에 열심히 곳곳에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후보 측근들은 우리 광화문을 갔다, 인천 갔다, 어떻게 호남 갔다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90%는 호남에 집중하고는 10%를 형식적으로 광화문에서 처음 인사를 하고 인천 갔다 온 걸 가지고 호남 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자, 박지원 대표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노무현 정권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남 여론이 팽팽합니다. 정치 1번지라서 그런가 정말 다르기는 다릅니다. 문재인이 돼도 안철수가 돼도 우리한테 다 유리하니까 누가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지금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호남 분들은 전략적 투표를 한다.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치 감각이 남다를 만큼 빠르다. 그래서 양손에 떡을 쥐어서 이쪽 떡이 되든 송편이 되든 시루떡이 되든 우리가 다 먹는다. 자, 어느 한쪽에 확 몰아주지 말고 호남에 대해서 더 대우하고 더 몸조심을 할 때까지 군기를 확 마지막까지 잡자.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는 지금 호남이 지금 팽팽합니다. 그 팽팽한 호남에서 문재인을 제껴야 한마디로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호남에서 문재인을 제껴서 호남이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남에서 저쪽고 호남에서 다음이니 저 호남당 아니야, 호남 후보 아니야 이래 될 겁니다. 내년 같으면. 그런데 요즘은 호남에서 둘이 반반 나눠주니까 영남 분들은 안철수가 보수? 이럽니다. 그래서 저쪽에 가서는 짐승이라고 그러다가 이쪽에 와서는 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본거지부터 가서 문재인을 확 꺾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가서 보수라고 하자. 지금 그것이 어제 안철수가 급히 전남북을 돌면서 유세를 집중하는 원인입니다. 자, 자기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뭐합니까? DJ가 IT 강국을 이루었는데 그 IT 강국의 과실은 삼성전자가 다 가져갔지 벤처 강국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4차 산업혁명을 해서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 넘쳐나면 그 대신 반대쪽에 넘쳐나는 것은 뭔 줄 압니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로봇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버린 수많은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선 후보 그거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대한민국이 지금 4차 산업을 선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잘 살게 될 것처럼 말하는 후보 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생가 짐승이가 분명히 하고요. 당론부터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포스터에 당 이름 넣으세요.